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은 봄 하면 보통 3월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광주의 봄은요, 5월부터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이겠죠. 네, 민주화 운동을 주로 봄에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광주의 봄은 비로소 5월에야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5.18이 되면요,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좀 숙연해지고는 하는데, 그래서 광주에서는 네. 이 5.18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5.18 전야제부터 5.18 기념식 등 여러 행사가 많은데요. 5.18을 일주일을 앞두고 어제는 5.18 관련 미공개 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계엄군의 여성 성폭행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5.18과 관련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네, 그 특별한 전시가 5.18 영창특별전 23개 방 이야기입니다. 이 전시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5.18 기념문화센터 임종수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오전부터 전시회가 시작이 됐죠? 네, 오전 10시에 이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해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 성대하게 전시회를 마쳤는데요. 네. 전시회 끝나고 저희 23개의 방을 이렇게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개막식의 모습이죠? 네, 바로 개막식 앞에 있는 이제 헌병대 내무반 사무실 이쪽에서 지금 저희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가 20여일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5.18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아서 아마 관람객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특히 예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전시회를 가졌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번 특히 주말에 많이 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회가 보니까 옛 상무대 영창에서 열리네요. 네, 예전에 저 광주 시민들이 이곳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었던 곳인데요. 네. 여기에 가면은 이제 헌병대 내무반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영창 그리고 감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이 시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5.18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었는데 이곳을 전시회 공간으로 꾸민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먹밥 체험이라든가 간단하게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이곳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번에 기획 전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곳의 유치를 좀 알리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전시회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또 저희 빛날 제작진이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상에 6번 외국의 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전시관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23개 방에 각각 주제에 맞춰서 했는데 이곳은 이제 외국의 방인데 여기는 김사복 씨 방입니다. 김사복 씨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는 바로 고문을 해서 많은 그 사건들을 조작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방마다 당시에. 제목이 있고 또 이야기가 다르네요. 네, 23개 이야기가 각기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0번 진실의 방에 같이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이 요즘에 김선옥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네, 저희가 제보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사자도 이걸 밝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설득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 전시를 통해서 공개하게 된 방인데요. 네. 정말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곳입니다. 네. 저 노란 나비가 보이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저 나비는 이제 그동안의 억압과 어떤 편견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그분이 나비처럼 자유롭게 부활하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그 음악 교육학과 같은 그 음악을 하셨던 후배가 작년에 작곡한 곡을 이분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번에 헌정한 그런 노래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김성한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곳은 혜태 타이거스의 비사를 담은 방인데요. 네. 프로야구가 생긴 이후 18년 동안 혜태는 5월 18일 날 광주에서 홈 경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힌 어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저희 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슬픔의 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5.18 하면은 계엄군의 어떤 만행만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야구까지도 이런 어려움을 탄압을 겪었다. 했군요. 네.
군중들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야구장이 아니겠습니까?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야구장은 쉽게 모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야구가 끝나고 나면 이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광주 5월 18일 날은 광주에서 야구를 열리지 않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5월 18일 날은 당연히 그냥 일정이 없는 거구나라고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무사에서 그 문건이 발견된 것이 여러 가지 그 조작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신군부의 지시에 의해서 5월 18일 날은 광주에서 야구를 열리지 않은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도 아닌 스포츠에서까지도 그런 그 군부의 지시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지금 김성환 감독은 뭐 막연하게 경기가 열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들 하지만 당시의 선수들은 또 이 광주에서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겨보자, 어떤 그 파이팅 열의가 더 넘쳐났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 저희가 광주 구장 홈 경기가 원정 경기를 11번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같은 호남 연고팀인 쌍방울한테만 2패하고요. 네. 나머지 팀에는 전원 9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날에는 꼭 우리가 이겨야겠다라는 네. 어떤 의기투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들 간에요. 그 대단한 이제 의기 어떤 투합이 있었고요. 네. 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또 그렇죠. 있었죠. 참 슬프면서도 이번 경기만은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해태 타이거즈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평화방입니다. 네. 저희가 5.18이 5.18로 끝난 게 아니고 촛불로 이제 부활했고, 그 부활된 촛불에서 민주정부가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제 남북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온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평화의 방에 걸려 있는 이런 사진들도 볼 수 있고, 이번에는 김사복 씨 얘기인가 봐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분이 김사복 씨 이제 아들이시군요. 아들인 김승필 씨입니다. 네. 오늘 행사 때문에 직접 내려오셨는데요. 아, 네. 아버지의 얽힌 많은 이야기들을 실감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추모의 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또 직접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실까 싶네요. 네, 정말 23개의 방으로 각각의 그 분야의 이야기로 잘 꾸며져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당시에 화면이 제가 대학교 2학년, 나이 22살이었거든요. 다녀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 항쟁 당시에 참혹했던 현장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군부들이 우리 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하는 아주 뭐 그런 장면들을 아버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야말로 오셔서 첫 마디가 같은 민족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라고 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셨으니까요. 실제 와서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게 5.18 공원에 가서도 전에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좀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제가 상무대 영창을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이런 전시 23개의 방이라는 전시를 이렇게 각 방마다 그 시민들의 증언이나 기록물들을 이런 기회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전시회에 있던 방 중에 10번 방, 진실의 방이 가장 가슴에 아파왔어요. 네. 같은 여성으로서 이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이렇게 공개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용기를 내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하고 네. 몇 달 동안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몇 번 결심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네. 지금까지도 정말 그 마음에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했던 게 이 전시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2년 후배인 분이 그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하고자 만든 노래라면서요? 네, 같은 그 전남대학교 음악교육 그쪽 분야에서 하셨던 82학번 후배인데요. 네. 이번에 아픔을 전해 듣고 작년에 자기가 작곡한 곡을
직접 이렇게 네. 헌정을 해서 이렇게 그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평화의 소녀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작곡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이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 이 노래를 그 자리에서 들으면 얼마나 더 눈물이 날까 싶네요. 네, 저도 저거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져요. 지금도 우리 소장님의 눈가가 좀 촉촉해져 있어서 얼마나 그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지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 이러한 자료들과 내용들은 어디서 구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에게 직접 받았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작년에 이 전시회를 기획을 하면서요. 지금 네. 몇 달 동안 제가 자료도 모으고 또 많은 시민들이 저 자료를 가져와서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전시 기획을 짜서 이번에 행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이 이번 기획 전시를 맡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소장님도 5.18을 겪으셨나요? 네, 제가 1980년 당시에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이었는데요. 21일 날 부처님 오신 날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는데 그 네.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요. 네, 그래서 그 아픈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미문화원 방화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사건과도 또 관련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해 12월 9일 날 제가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이제 연루가 돼서 체포가 네. 됐는데요. 네. 네, 그때 저희가 5.18 당시에 굉장히 개헌군들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만행 때문에 많은 네. 시민들이 공포스러웠는데 그 네. 상황에서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보내서 광주 시민들 구하러 온다 이런 대자보가 붙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은 전부 환호를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개헌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나중에 네. 밝혀졌고 네. 그 배반감이 미문화원 방화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그래서- 당시에 방화에 앞장섰던 네. 우리 소장님이 그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바로 지붕에 올라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참 5.18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지금도 그 보면 더. 트라우마가 지우지 않고요. 아마 평생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그 뇌리에 딱 박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슬픈 영화, 특히 5.18 관련된 영화들을 네. 네. 처음부터까지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통곡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아마 큰 병인 것 같아요, 이건. 네, 이렇게 5.18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같이 싸우다가 같이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늘 말을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의 오늘 말씀과 얼굴과 감정에서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빛날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5.18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전시회 꼭 오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참담하게 당했고 5.18 애국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같이 느껴보시고 지금 저 국회에서 추진 중인 5.18 진상조사의 활력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5.18의 주역과 희생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건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5.18 영창특별전 23개의 방 이야기 들으셔서 5.18의 의미를 되새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임종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